미국 시간으로 5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정의용 외교장관이 옆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훈안보실장인가요? 옆에 아마 보이고요.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전쟁에서 참여해서 했던 그 주니어 랠프 포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한국 전쟁 명예 훈장을 수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이것이 간단한 뜻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랠프 포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이 중공군과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용맹무상한 그 수훈을 세운 것을 기념해서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중국의 팽창 야유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코드를 만들고, 코드는 이제 이것은 뭐 전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중국의 팽창, 엄격히 말하면 중국의 공산주의죠. 중국 공산주의, 중공의 팽창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 코드에 쉽사리 중국을 의식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공군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예비역 대령을 백악관을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뭐 대체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보니까 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단독회담이 37분간 열리고 또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이 57분간 열리고 그다음에 확대회담이 77분간 열려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열렸다고 합니다. 2시 5분부터 5시 12분까지 3시간 넘게 긴 회담을 하면서 단독회담 중에 37분이니까 뭐 간단하게 5천이라고도 하기 힘든 정도로 크랩 케이크를 들면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크랩 케이크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그 해산물을 좋아하는 식성을 고려해서 크랩 케이크를 준비했다 이런 보도가 제가 그렇게 그 사진을 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그 회담에 이어서 회담 전에 바로 직전에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에 임명을 했습니다. 대북 특별대표가 전에 스티브 비건이었는데 스티브 비건이 현재 국무부 장관으로 간 이후에 지난 1월에 대북 특별대표 퇴임을 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공석이었는데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제가 한번 전문을 쭉 훑어보고 전반적으로 큰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그 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던 것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했었는데 이것을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요. 북한 인권 개선에 협력한다. 북한 인권
우리가 굉장히 얘기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심지어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까지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쿼드 문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쿼드는 이번에 너무 이견이, 한미 간의 이견이 확실하게 이제 노정이 돼서 쿼드는 빠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선 미국이 늘 주장하고 있는 건데, 민주적 규범과 인권과 법치가 지배하는 데 대한 공동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인권과 법치, 이것이 미국 건국의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장으로 나눴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하는 관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 이렇게 두 개의 장으로 나눴는데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에서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자권 전환에 대한 학관 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런 얘기고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했다.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인데, 이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데 공동의 믿음을 좌진했다.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에 한국에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들어가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일 협력이 되어야만이 동구화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가 구축된다 하는 것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한일 간에 이런 경직되고 있는 관계를 개선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요구하고 또는 중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공동가치, 즉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이런 공동가치에 기반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을 모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 여부는 전혀 인식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견이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이라는 데서는 더 나은 미래는 결국은 기술 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글로벌 보건, 기술 협력과 기후 협약, 그 다음에 보건 협약, 기술 협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제가 미국의 그 전후 대외 외교사를 쭉 읽어 보니까 과거 소련을 봉쇄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술력 또는 경제력이 있느냐,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느냐, 군사력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이 보호해야 될 지역인 거점이 있냐 아니냐를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냉전 1.0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과 영국, 뭐 일본 등등 해서 세계를 5개 거점 지역을 반드시 미국이 보호해서 소련을 봉쇄하는 모습,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한국은 쿼드에는 비록 가입하지 않지만 기술 동맹을 이제 구축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보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그 다음에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그래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적 유대를 얘기하면서 불공정 무역 간행에 반대한다는 공동결의, 이것은 미국의 다문이 중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같이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친환경, 배터리, 그 다음에 의약품 뭐 등등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민주적 가치와 인권 정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 이것이 결국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초대했다. 방안을 초청했다. 이런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뒤에 공동 기자회견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대체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동 기자회견에 질의응답을 해왔습니다. 여기 없는 것 중 하나는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 법안에 바이든이 서명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예, 그 정도가 이제 앞에 공동 기자회견 앞에 공동 성명에서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것을 청와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김정은의 만남은 지금은 아니다 하는 북핵 문제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이번에 여전히 드러났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문 정부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고, 그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대북 제재 무리한 완화를 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미국이 한미 간의 마찰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바이든이 그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고 한 것은 남북 교류를 인정한 것이다. 근데 내용을 보면, 공동성명 보면은 판문점 선언을 이어받지만은 유엔의 대북 제재 길이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전인수식으로 이제 남북 교류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김정은 만남이 치우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안보동맹은 이견만 재확인한 셈입니다. 미국이 쿼드 얘기 언급도 안 할 정도로 한국은 안보동맹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의 안보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미국의 빅스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한국이 홀로 상대해야 된다. 그거는 북한의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도 한국이 홀로 상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걸 우려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한미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회담이 돼야 되는데, 한미동맹은 이견만 하고 아예 바이든은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은 꺼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미사일 족쇄를 해결한 것은 큰 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사일 족쇄가 계속, 미사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계속 개정하면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계속 확대해 왔는데, 마지막 사거리 800km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탄도 중량은 2017년 3차 개정에서 무제한되는데 헤드로 확대되는데, 이번에 사거리 800km를 해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여지를 이제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을 둔 미사일 개발을 할 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사드 배치 때보다 더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사드 배치가 서울을 방어하는데 미흡하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을 봉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족쇄를 해결한 것은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동맹은 강화하면서 4대 그룹이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쪽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 때문에 기술 동맹 강화는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또 좋은 굉장히 반가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국내 일자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미국에만 투자를 몰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참 정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한국이 이만큼 미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을 정도로 이제 진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 제도약의 기회다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새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원전의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고 중동이나 유럽에서 대형 수주를 노리는 원전 원전 협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전 협력에 대해서 지금 원전 동맹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미국과는 원전 수출을 뭐냐는 이런 보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술 동맹은 강화하고 백신을 얻어내면서 안보 동맹은 멀어진 괴담이다. 그렇게 결론 질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은 위탁 생산에 합의를 봐왔고요. 추후 우리가 얘기했던 백신 수확 같은 것도 얘기 안 된 모양입니다. 직접 미국이 지원하는 물량은 검토에 결정하겠다는 정도로 나온 거 보면은 미국이 확보한 백신을 먼저 한국에 주고 나중에 한국에 확보할 물량을 가져다 미국에 제공하는 이런 백신 수합은 아마 합의가 안 된 것 같고요. 위탁 생산, 모더나의 삼성바이오 위탁 생산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기술 동맹을 강화하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고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고 백신을 얻어냈고 안보 동맹은 여전히 한미 간에 이견이 크게 오히려 확인돼서 아예 코드 가입은 얘기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이 코로나19 백신을 한국군 55만 명에게 제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군이 그동안에 11만 명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있는데 55만 명, 한국군 55만 명에 대해서 근데 백신이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정하고 인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당국이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세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마 한국 군인들 55만 명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왜 이렇게 백신 후진국이 되었나? 그전에는 미국의 신약 기술까지 주던 일본인데 그 이유가 92년도에 백신 접종 부작용을 피해자 집단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를 하면서 그것이 백신 수요가 급감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 소송이 결국은 일본의 백신 산업을 이렇게 완전히 위축시켜서 지금 일본의 접종률 3%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약간 좀 주목된 글 하나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숟가락 얹기 제왕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 촛불 시위 때문에 힘안대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경제 외교가 삐걱거려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도 방역에 의해서 반도체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해주는 대신에 이제 백신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런 한마디로 숟가락 얹기 제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백신을 얻어오는데 그 가장 큰 1등 공로는 우리 4대 그룹의 44조 원의 투자죠. 이런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또 언급을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루즈벨트 기념관을 전격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을 얘기하면서 루즈벨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루즈벨트 기념관을 전격 방문했는데 뉴딜 내용이 루즈벨트의 뉴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이 처음에는 디지털 뉴딜 얘기했다가 그린 뉴딜로 많이 비중이 옮겨가고 또 취약계층 지원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것이 과연 뉴딜이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만한 디지털 뉴딜은 왜소해지고, 그린 뉴딜 쪽으로, 그 다음에, 선거를 의식한 그 현금 살포 위주로 되어, 되었는데, 이런 그 타이틀은 뉴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루즈벨트를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루즈벨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 많은 정책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루즈벨트 그러면 뭐, 그 댐만 생각하는데요. 그 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댐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일을 해서 하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 댐도 항구적으로 지금도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내다보고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대공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그 당시에 뭐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중앙은행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뉴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은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동아일보 논술위원이 포장 대신에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북한과의 그 북한 지원에 미래를 못 보는 문정부가 20년 교통 대계가 될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경원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경원선 그다음에 경의선 철도를 건설해준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속에도 어떻게 이렇게 환상을 계속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뭐 인천시에서는 또 이보다 더 뭐 북한에 공항도 지어주고 항구도 또뭐 개초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은 안보 문제는 두리뭉실 한반도 비핵화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남한은 핵도 없어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는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미국은 21일입니다만 한국은 20일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